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건강나무입니다. 루시드가 9월 30일까지 마감된 3분기에 루시드는 24년 3분기 생산과 딜리버리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요. 루시드는 1805대의 차량을 생산을 하고 2781대의 차량을 딜리버리해서 24년 3분기에 기록적인 딜리버리 수치를 발표를 했습니다. 24년 2분기 대비해서 16% 이상 증가했고 23년 3분기 YOY 기준에서 90% 이상 매출이 증가한 수치이죠. 그렇다면 이제 루시드는 어닝 서프라이즈는 확실시 된 것이고 현재 루시드가 목표로 하고 있는 최종적인 9,000대 생산 목표는 확실하게 달성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올해 실적 발표를 통해서 루시드는 점진적인 성장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루시드 사전 예약의 시기가 언제인지가 중요할 것이고 아마도 빠르면 11월, 늦어도 12월 경에는 사전 예약과 생산 시점들을 공식적으로 발표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최근 루시드 그래비티가 애리조나 카사그란데에서 딜리버리 하는 모습이 처음으로 포착이 되었는데요. AMP1 공장 인근에서 외부로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인데 이제 루시드 그래비티를 원하는 구매자들에게 사전 예약과 딜리버리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을 것이고 앞으로 딜리버리를 하게 되어 8만 불 미만의 그래비티를 판매를 하게 되면 이전보다는 확실히 경쟁력 있는 모습으로 보여줄 것입니다. 이번에 연준의 금리 인하로 통화량이 확장이 되면서 많은 전기차 구매자들은 리스를 선택받게 되어서 구매자들에게 많은 선택의 기회를 줄 수 있을 것이고 SUV 판매와 딜리버리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루시드는 이러한 거시 경제의 상황들은 기회로 엿보아야 할 것입니다. 지금 같은 금리 인하와 유동성 증가는 전기차 섹터에게는 호재로 작용하게 될 것이고 그래비티 판매를 본격적으로 하게 될 때 전기차 수요에 맞는 공급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렇게 된다면 유의미한 판매로 인하여 매출 증가로 이어지게 되면서 루시드가 앞으로 긍정적인 실적을 낼 수 있고 보여줄 수 있는 상황으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SUV 시장은 루시드가 주력으로 판매 중인 루시드 에어의 세단 시장보다 6배 이상 크고 넓은 시장이기 때문에 이전보다는 더 많은 판매를 이끌 것으로 보이고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 연 9,000대에서 10,000대 가량을 판매를 하고 있는데 앞으로 루시드가 지난 과거보다 더 나은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선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서 루시드 에어는 최소 15,000대, 그래비티는 30,000대에서 50,000대 이상의 판매를 이끌어 나가야 할 것이고 이를 기반으로 앞으로 루시드 중저가형 전기차인 어스가 나오게 될 때 큰 기반이 되어줄 수 있을 것이죠. 그래서 최근 카 드라이버에서 루시드 그래비티 트림별로 판매가가 측정이 되어 있는데 루시드 프리미엄 차부터 판매를 먼저 선보이고 나서 그래비티 퓨어 순으로 나아갈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루시드 에어 전략과 비슷하게 흘러갈 것으로 보이지만 루시드 에어보다는 수요가 강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같은 홍보를 할지라도 SUV 시장에서는 파급력은 더 클 것입니다. 지금 루시드가 올해 연간 9,000대 생산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9월에 미국에서 판매된 딜리버리 차량은 587대의 차량을 판매를 했고 8월에 발표한 660대보다 낮은 수치를 발표하게 되었는데 고금의 상황은 루시드 그래비티를 통해서 반드시 돌파구를 찾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루시드 에어 같은 경우 충분히 우수한 하드웨어의 효율성을 가지고 있기는 하지만 이전에 고금리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비싼 가격과 전기차 캐즘 현상으로 인해서 수요를 유의미하게 이끌어내는 게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루시드는 루시드 에어만 단일 모델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테슬라 같이 모델 S, 모델 X, 모델 3, 모델 Y, 사이버 트럭이나 리비안처럼 인기 차종인 픽업 트럭과 SUV 모델을 가지고 있지 않고 있었고 상대적으로 비인기 시장인 세단 시장의 단일 모델로만 루시드는 아직까지는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가 나왔을 것으로 보이죠. 그렇다면 이제는
루시드는 그래비티를 통한 실적을 통하여 빠르게 전화 이복을 해야 할 것이고 반드시 실적을 통해 주주들과 투자자들에게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현재 미국에서 딜리버리된 수치가 9월이 8월보다 낮았을 뿐이지 아직 최종적인 결과는 나오지 않았고 여기에 유럽이나 중동 시장의 판매 대수를 생각해 본다면 예상치보다 높은 수치로 보여줄 수 있을 것이죠. 그리고 조만간 있을 그래비티 딜리버리 수치도 4분기에 포함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최종적인 루시드 딜리버리 목표는 충분히 넘어설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북미에서만 9월 판매량이 약간 둔화가 되어 보이는 것 뿐이지 독일에서 기록적으로 41대를 딜리버리 한 것으로 보이고 확실히 독일에서 추가적인 세 번째 스튜디오를 확장한 것도 그렇고 독일 시장에서 확장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은 유럽 시장 전체를 확장하는 국면으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고 어느 특정 국가의 판매량만을 보고 모든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동 시장에서 딜리버리를 확장해 나아가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증거가 루시드는 두바이의 공공 차량인 경찰차를 딜리버리 하게 되면서 두바이에서 루시드 차량들을 경찰 차량에 통합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고 두바이를 시작으로 중동 시장에서 판매량을 지속적으로 확장시키려고 할 것입니다. 또한 사우디 제다에 있는 루시드 AMP 2 공장은 지금 중동 시장에서 영향력을 확장해 나가면서 향후에 유럽과 중국 같은 아시아 시장의 중간 거점으로서 확장해 나아갈 것으로 보이고 현재 많은 투자자들이 루시드가 중국 시장에 공장을 세워서 진출해 나아가는 방향이 나을 것이라고 바라보는 것도 있지만 AMP 2 공장을 크게 확장을 시킨 상태에서 아시아로 생산과 딜리버리를 수출하는 것이 더 나은 방향성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이죠. 이미 중국 시장은 중국 전기차 기업들이 대다수를 장악을 했고 앞으로 중국에서 만들어진 전기차들이 미국으로부터 관세 같은 세금의 영향을 많이 받을 것이기 때문에 중국 진출은 좀 더 신중해질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에 지금 루시드가 처해 있는 고금의 상황에서는 시점과 시기의 문제일 뿐 앞으로 발생할 수 있는 긍정적인 미래는 이미 정해져 있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될 것입니다. 현재 루시드가 직면해 있고 헤쳐나가야 할 방향성은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아가서 하드웨어적으로 훌륭하고 높은 효율성과 매력적인 디자인을 갖추고 있는 전기차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으로서 이미지를 형성하기 위해선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릴 것이죠. 과거에 테슬라도 2013년에 독일에서 모델 S를 1000대 판매하게 된 이후에 유럽 시장에서 몇만 대 이상 판매를 하기까지 9년이라는 시간이 걸렸고 그만큼 브랜드 이미지를 구축해 나아갔습니다. 또한 루시드는 현재까지 전기차 세단 시장에서만 모델에 집중을 하고 있었기에 시간이 갈수록 수용차부터 SUV 시장에 이르기까지 많은 모델들을 만들어내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경쟁력을 갖추게 될 것입니다. 결국엔 시기의 차이일 뿐 전기차 시장이 확장 국면으로 나아감에 따라서 결국엔 전기차 시대는 오고야 말 것입니다. 이전에 인플레이션의 영향으로 양쪽 축소를 위하여 고금리 상황은 당분간 끝난 것으로 보이고 통화량이 확장될 상황으로 이제는 나아가면서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이 오르는 방식으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현재 채권 수익률은 이자율과 함께 하락해서 은퇴 후를 감당하는 개인들의 능력을 감소시켰고 수익원이 사라지면서 시장은 미래의 실질 구매력 측면에서 현재의 화폐 가치를 사실상 대폭 상실시켰죠.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에서 미래가 불확실해짐에 따라 단기간에 수익이 안 난다는 이유로 가지고 있는 자산을 판다면 또 다른 기회를 얻게 될 때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구매력을 잃어가는 현금을 자산으로 변환시켜야 하고 루시드 같은 자산의 지분을 늘려나가고 오랜 기간 루시드의 자산을 지켜나간다면 현금 흐름을 늘려나감에 따라 루시드가 매출을 늘려 우리에게 보상을 줄 것입니다. 우리는 가격의 움직임에 예측을 하는 것보다 바라보는 방향이 잘 나아가고 있는지 앞으로 수년 후에 어떻게 되어 있을지 집중하셨으면 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